군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울릉도에서 포항으로 가던 여객선 인근에 포탄이 떨어지는 위험천만한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군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욱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먼저 군 성범죄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한 공군 여성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를 하고 그 이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군 당국의 조직적인 회유 그리고 은폐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이 사석에서 이 보도를 보고 있으면 이제 이 원래 코로나로 외출할 수 없는 시국에 이 외부에 술자리가 있었고 그다음에 귀가하는 도중에 이제 몸을 더듬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곧바로 항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휘 계통에다가 이제 요구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해당 이 피해자는 이 휴가 청원 휴가를 이제 가서 이후에 부대를 본인이 전출이 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해당 인원에 대해서는 결국은 어떠한 조치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다가 자살 후에 지금 이제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사건이 생긴 것이죠. 극단적인 일단은 선택 이후. 예. 네. 일단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요, 이 자체가 이게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조치 절차를 하나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일단 문제가 생기면은 피해자 격리 조치를 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피해자를 과연 보냈어야 되는 거냐, 가해자를 예를 들어 분리하고 딴 데로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해당하는 그것을 어떤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해결을 하기보다는 결국 사적인 그 접촉을 피해자에게 계속 가하는 행위, 이 행위 자체가 우리가 2차 가해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결국은 자살로 연결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이. 네. 네. 이게 지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건데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피의자의 휴대전화도 지금 보면은 피해자가 숨진 지 열흘 만에 확보를 했다고 해요. 역시나 좀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애초에 이거 사건으로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절차가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사고가 났을 때도 이것이 그냥 단순 자살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봤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뭐냐면 애초에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이 제대로 이 어떤 지휘 계통이라든가 절차에 따라 보고가 되고 그다음에 수사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부터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수사가 진행조차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 이 문제를 인지하기조차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그 부분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좀 정정을 예, 해서 다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네. 지금 앞서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초기에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이게 글쎄요, 군의 그런 어떤 조직적인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쉽게 이해가 되진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냐면 2015년경부터 군이 사실 이런 성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대응했다라고 해서 거의 원아웃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인원, 이런 거 생기는 인원은 확인이 되면은 당연히 뭐 해임 같은 중징계 이런 것은 당연한 건데, 네. 자, 문제는 뭐냐면요. 심지어는 그런 어떤 판결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런 중징계를 내릴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하게 해놨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군단급에는 성고충 전문 상담관, 그다음에 여단급에는 양성평등 담당관, 이제 이런 제도들 같은 것들을 둬서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고 이 지휘 계통이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별도의 그런 담당관들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러한 그 나름의 보완책들이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게 놀라운 것이죠.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결국은 이 문제를 말씀대로 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결국 굉장히 조직적으로 그쪽에서 덮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것처럼 주변인들이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러한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결국 피해자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저는 참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 그럼 기존에 수많은 제도를 만들고 그다음에 성인지 교육 같은 것들도 굉장히 실시를 많이 하지만은 예. 결국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닥치고 해당하는 피해자가 생겼을 때 이거를 제대로
가동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 동력이 과연 존재한 거냐. 우리가 그냥 혹시 외양으로만 그렇게 우리는 이런 제도를 다 갖췄다라고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반성하고 그런 절차들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좀 훑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수님 최근 불거지고 있는 사례는 지금 공군을 중심으로 불거지고 있는데 육군, 해군, 해병대 다른 부대에서도 이런 비슷한 문화, 이런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을 개연성은 없겠습니까?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죠.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고 특히 이 성범죄 관련 문제들은 성 관련 문제들은 사실 굉장히 민감하고 조심스러워서 피해자 자체가 이것을 밝히지 않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가장 피해자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혹시 내가 이 사실을 밝혔을 때 나한테 피해가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네. 나의 직장 생활이 힘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켜주고 잘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먼저 돼야 될 일이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뭐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군이 대책을 후속 대책을 앞서서 뭐 내놓은 것들이 있고요. 무관용 원칙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만 현장에서는 이게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다른 문제가 또 군내 성범죄 사건 중에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함부로 말씀 올리기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사실 이런 이 피해, 그러니까 가해 사실이나 이런 것들이 입증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증거주의다 보니까 그런 경우 때문에 풀려가는 경우가 은근히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 올렸다시피 만약에 이제 본인의 지휘관계, 내가 높은 직위에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이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는 사례가 조금이라도 발생을 한다면은요, 이거는 실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해당 기관에서 파면이나 해임 등 같은 그런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그 사법적인 조치가 발생하지, 그러니까 이 가동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 어떤 규정상으로는 행정적으로는 이런 인원들에 대해 제재가 가능한 그런 그 규정은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가 2주 동안 성폭력 피해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피해자분들께서 신고에 나서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군에 관한 미투 운동 같은 그런 성격이 될 겁니다. 근데 늘상 이 힘든 부분은 뭐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 올렸지만 이 해당하는 이 피해자가 이 내용을 얘기를 했을 때 자기한테 어떠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내가 기본적으로 하는 이 커리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까. 이 부분들을 굉장히 지극히 걱정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배려가 없는 상태로 그냥 무작위로 신고만 받는 식으로 한다면은 아마도 성과를 거두기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걸 쭉 들어보면 그 가해자에 대한 엄단, 처벌 이런 관련 대책은 이미 다 만들어진 상태인데 정작 그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성원들의 문화, 인식이 개선돼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주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이틀 전에 울릉도에서 포항으로 가던 여객선 주변에 포탄 4발이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이게 지금 이제 보통 이 해군 함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이제 완전히 완성이 돼서 해군에게 인도되기 전까지는 조선사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시험 운항도 하고 심지어 무기 발사까지 같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던 호위함이었습니다. 네. 신형 호위함이 이것을 하고 있는 사이에 그 여객선이 움직이는 그 경로상에 예. 포탄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4발 정도가 여객선 근처에 떨어졌다라고 해서 이것이 이 정도 되면은 거의 조준하고 쏜 것이 아니냐 싶을 정도의 그런 얘기들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우려했던 사안입니다. 근데 이것 좀 자세히 쳐다보고 있으면은요, 일단은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뭐 군의 제가 군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 군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해당 제작사의 그 잘못과 그다음에 아마 이 해양 관련 기관의 잘못이 두 개가 겹쳐졌다라고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무슨 의미인 거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이제 해군 함이 이렇게 가서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함 이 운항을 하고 뭐 포 사격하고 하는 거는 군인이 할 거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예.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운항은 100% 조선사에서 그 관련하는 평가 팀장이 이제 이것을 운용하게 되어 있고 네. 사격 판단 그다음에 실제 사격 이런 것들을 전부 거기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결국은 이건 제조사 책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군 인원들이 타 있긴 타 있는데 이게 뭐 해당
배를 받을 함장이 타는 경우도 있지만은 요즘 제작사들이 엄청나게 이걸 싫어해서 되려 해군이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잘 못하는 되려 그런 상황들이 실제로 생겨나고 있고요. 당시에 탑승한 인원들도 그냥 교육을 위해서 참관 교육을 위해서 해군이 탑승을 했었지 사실은 운항은 제조사가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 결국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봤어요. 혹시 이게 이런 사격하는 것들이 안 알려져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국립해양조사원의 그 항해경보 21-133호 요거에 딱 나와 있어요. 예. 그 해당하는 날짜 그 시간대에 고 경로상에 사격을 하겠다라고 통보를 내렸는데 이 통보된 것을 결국은 몰랐다라는 것이죠. 해당하는 해수부 관청들이 몰랐고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해군이 통보해주지 않아서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이 항행 정보 같은 것이요. 이걸 일일이 기관에 다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하면서도 전부 유첨을 통해서 이게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이제 이걸 하는데 해당 광역시나 이런 데 다 유첨으로 보냅니다. 이거는 자신들이 운행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챙겨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챙기지 않은 잘못이 되려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제작사의 잘못과 그다음에 이 관련 기관의 잘못이 두 가지가 겹쳐져서 일어난 사고다. 특히나 이 제작사 쪽에서 문제가 뭐냐면요. 만약에 실제 해군이 탑승을 해서 그런 실험 발사를 했다라고 한다면은요, 이 발사되는 축선상에 선박이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열심히 보면서 그거 다 확인한 다음에 네. 자 좌우 오케이 하면서 그러고 발사를 합니다. 근데 그런 절차가 없이 아마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표적 주변을 확인하지 않고 발사를 했으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의 문제가 결합돼서 나타난 상황이 아닌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전반적인 제도 그리고 지금 제작사 쪽에서 항행 경보 여기서 사격 시험을 하겠다라는 게 관련 시스템에 올라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 그게 제대로 선사 쪽이 좀 전달이 안 됐거나 예. 모르고 있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저는 상대적으로 그 군을 좀 비판하는 입장에서 제가 예, 질문을 예. 좀 드려보면 다 좋고 이렇게 미리 통보를 했고 뭐 사격 준비까지 다 마쳤다고 하고 그리고 예. 그 호위함의 운항 자체는 제작사에서 주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군이 타 있긴 타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지금 뻔히 이 민간 여객선들이 지금 사격 어떻게 보면 사격 지점 부근을 지나고 있는데 군이 아무리 그 주요 권한은 제작사에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걸 내버려 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예. 이게 보통 같으면 통상 같으면 아마 예전 같으면은 전부 함장이 직접 그 배를 받으러 함장이 타서 다 하나하나 다 체크하면서 되게 이게 선사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막 요런 거 바로 잡아주세요 하면서 압박을 가했을 겁니다. 근데 이 요즘 뭐 하도 뭐라 그럴까 방산비리다 뭐다 그런 식으로 해서 뭐라 그럴까 해당하는 인원들이 이 제작사와 만나는 것조차 굉장히 꺼려하게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책임자들 같은 경우가 배에 탑승하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뭐냐면 이 운행하는 과정에서 탑승했던 해군 요원들은 굉장히 계급이 높지 않은 그다음에 그 인수 평가관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주요한 장비 조작을 위해서 탑승을 하는 그런 굉장히 낮은 계급의 인원들이 탑승을 했고 결국 이 함 전체에 대한 통제를 맡은 것은 그건 제작사 책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해당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배를 넘길 때까지 이거는 제작사 쪽에서 그렇게 뭐라 그럴까 해군 쪽이 와서 감독하고 감시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밀어냈다면은 완전히 이거는 제작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제가 또 추가적으로도 예. 비판적인 시각에서 질문을 예, 하나 더 좋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제작사 쪽에 그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예. 이번에는 다행스럽게도 사고가 안 났지만 이런 관행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군이 그 호위함을 인수인계 받기 전에는 관리 감독 기능이 사실상 많이 좀 떨어졌다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비슷한 유사한 사건이 또 재발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걸 있습니다.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전반적으로 예전에 배를 건조하고 직구하고 하는 것이 해군 조함단이 이쪽에 다 해서 해군이 다 통제를 하고 갔는데 사실 지금 이 배가 건조돼서 해군에 넘어가기 전까지 단계는요 사실 방위사업청이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방위사업청이 그러한 기능을 좀 더 강화를 하거나 사실 방위사업청 공무원들이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해군에게 확실하게 그런 부분들을 맡겨서 해군이 어떤 권한이 있어야 들어가서 그것을 너하고 하지 마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통제를 하지 그런 권한 자체를 갖다 계속 밀어내놓고 나서 문제가 생길 때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해군에 넘겨질 해군함이니까 해군이 통제하고 해군이 책임지는 게 맞지 않냐.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보면 군 관련 사고들이 지금 앞에 나온 이 성폭력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나 다 이런 제대로 할 수 있는 제도나 틀은 존재하는데 이것을 정말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 사람들이 책임 있게 끌고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동기나 구조 자체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이 이것이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국방계획이나 이런 것들 얘기를 하지만은 그런 본질을 제대로 바로 잡고 그 누군가 자기 책임을 잘 끌고 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그 포탄이 떨어진 거와 관련돼서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먼저 항행 경보 그러니까 이쪽 지역을 여객선이 지나지 말라고 한 게 여객선을 운행하는 선장한테까지 최종적으로 제대로 전달이 안 됐는지 여부를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2차적으로는 그 내용, 그러니까 항해 이 지역을 지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제대로 전달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격하기 전에 포탄 발사 버튼을 누르기 전에 지나가는 배가 레이더들이 다 있기 때문에 배가 있다는 거 다 알 거 아닙니까? 그쵸. 그 과정에서 시험 발사 포탄 버튼을 눌렀다는 것 자체도 문제일 테니까 예. 이 총체적으로 전반적인 과정을 감찰을 하든지 조사를 하든지 해서 재발 방지책을 확실하게 마련할 필요는 있어 보이거든요. 예, 이거 사실 이제 이 부분을 방사청이 해줘야 될 일입니다. 방사청이 명확하게 절차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아마도 이번에 이 사격한 거는 이거는 당시 그 함을 통제한 팀장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험을 이분이 가지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이분의 잘못이 일단 제일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사격하는 선상 그쪽 근처에 뭐가 있는지 말씀대로 레이더 컨택으로 전부 확인한 다음에 없는 걸 확인하고 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자, 그다음에 이 항행 경보 문제는요. 이것은 이거를 자기한테 전달이 되건 되지 않건 간에 운항하는 분이라면 해당 지역을 운항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자기가 참조를 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기본적인 부분을 이걸 내가 전달받지 못했으니까 모른다라고 변명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항행 경보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운항하는 측에서 반성을 해야 된다. 이 말씀도 꼭 올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모든 그 관련돼 있는 선사, 그다음에 호위함 제조사, 군 당국, 방위사업청 모든 관련자들의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오류가 좀 겹쳐서 이런 사건이 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욱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와 함께 군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